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2023년 첫 번째 주식 현미경 영상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저희 기존에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메이커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드리는 종목은 단순히 뭐 속된 말로 이 조회수를 제가 뭐 이렇게 끌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빤닥하죠, 조회수를. 그래서 그냥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일회성으로 다뤄드리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그 시청한 분들이 구독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상은 좀 별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평소에 좀 괜찮게 봤던 종목이 이거 내릴 이유가 아닌데, 오히려 내리면 매수의 기회인데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채널의 영상들, 특히 주식 현미경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신재생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만큼 그들 섹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좀 다뤄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제 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리니까 구독하기도 좋다. 구독했을 때도 이득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건데, 선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올해 첫 영상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작년부터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종목에 관심이 있었고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조정을 줍니다. 근데 조정의 이유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하락은 저는 우려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매수의 구간이다. 차라리 비중이 작으면 전 늘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죠. 저 임플란트주 올해 괜찮게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그거에 앞서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진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리콜 사태가 나왔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발빠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을 받아와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 부분입니다. 상품 쪽에서 있는 엔진, 요거 이제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과에 가면 그 이를 이제 이 치료를 할 때 이를 갈 때 쓰는 거, 그게 이제 이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만들지 않고 커버사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크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신형과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구간에서 이 RPM 표기를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문제가 이 픽스처, 이게 핵심이잖아요. 요 임플란트, 우리네 말은 이제 나사 같은 거, 이걸 이제 픽스처로 하는데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큰 우려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좋냐? 이 해프닝인 거 알았으면 다시 다 말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만큼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투심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횡령 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까지 당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도 가네마네라는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큰 이벤트를, 큰 악재를 거치고 왔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악재는 거의 다 거쳐졌어요. 오히려 이제 호재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저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원래. 임플란트 관련.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국내 쪽에 어쨌든 비중은 높습니다. 근데 국내 쪽 매출은 사실상은 좀 정체입니다. 국내 쪽에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성장성은 좀 정체되어 있는죠. 성장 산업은 아니죠. 이제 국내 쪽은 이제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가격 인하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임플란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관련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내 쪽은. 그리고 시장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중국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쨌든 1등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등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거든요. 오스템 1등, 2등은 데티움입니다.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괜찮게 봅니다. 단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알죠. 지금 현재 임플란트는 중국 쪽에서 특히 1분기 오셈 임플란트의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4분기 실적은 제가 보기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또 이야기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저는 마지막 조정이고 거기에서 바닥은 형성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중국 쪽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 방역을 완화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겪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쫙 풀어버리면 지금처럼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지만 이게 한 2, 3개월이 지나면 진정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그때 보복 소비도 진행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뭐 유럽, 미국, 우리나라까지 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 흐름을 중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기가 꺼려지잖아요. 결국에는 입을 벌려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어찌보면 직접적으로 코로나를 또 이렇게 이 코로나 공포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어쨌든 관련 이슈가 좀 강할 때는 수술하기를 꺼려질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면역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폭발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미뤄왔던 수술 같은 것들도 다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임플란트 시장 자체를 좀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인민들의 어찌 보면 이 구강 보건을 조금 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성장을 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다 임플란트 가격이 비쌌죠. 그러니까 이런 픽서 같은 경우는 몸에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막 심어놨는데 이게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이게 한 1, 2년 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만약에 안에 식립됐다가 부러져 버리면 이거 나중에 재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검증된 제품을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 초창기만 하더라도 유럽산, 특히 뭐 독일, 특히 스위스 쪽이죠. 스위스, 그다음 미국 쪽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뚫기가 어려웠는데 이걸 어떻게 뚫었냐면 이런 거죠. 결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런 거죠. 돈을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임플란트 회사에 임플란트 100개 정도를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같은 구조는 이거예요. 100개에 맞는 돈을 줍니다. 주고 받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초창기에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쓰세요. 우리가 여기 1000개를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 자 1000개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쓴 만큼 나중에 저희한테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영업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조금씩 써봤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지금 이런 점유율을 보인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제 그냥 내가 100개 주면 100개만큼 돈 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이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중국 정부가 요거 정책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 대량으로 한 번에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늘렸던 그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0개를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1000개를 일단은 자 1000개 한 방에 받아. 그리고 나중에 너희 쓰는 만큼 나중에 결제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발주를 넣을 때는 1000개를 발주를 넣으니까 그 1000개만큼 가격을 또 인하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 경쟁이 또 될 수도 있죠. 물론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피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대량으로 이제 이 공급하면서 가격을 인하를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Q가 늘어나죠. 또 하나는 오셈 임플란트 가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그러니까 스위스 제품들 비해서는 가격이 좀 중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마진을 깎는다 하더라도 그 마진이 깎아지는 폭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P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마진이 깎이는, 그러니까 가격이 깎이는 우려감보다는 Q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올해 나온다. 다만 그러니까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이후의 시장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데 집중하지만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임플란트라고도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시장이 흔들린다고, 그다음 종목이 흔들린다고 이걸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저는 좀 더 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세미 임플란트는 신규로 좀 관심을 저는 가져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래? 볼만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여기 중국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오미크론 확산 과정인데 이건 우리가 다 느껴봤죠.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끝나면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고 그 시점을 이제 예상하는 한 2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2분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영업적인 환경도 훨씬 더 좋아진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잘하는 걸 한다라는 거죠. 잘하는 영업 방식이 중국에서 열린다라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올해 실적 관련 부분은 충분히 저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지금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은 좋은데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호재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악재는 상당 부분 지금 떨어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1분기가 오셈 임플란트의 매매 타이밍에는 아주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11만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이때 급락이 나왔던 루머로 급락이 나왔던 요 부분 여기가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열어두는 건 맞지만 오히려 저는 이때는 버티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덜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내가 비중이 적다고 비중이 좀 적은 분들은 오히려 요 구간들 한 11만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인 1차 목표가는 여기 15만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전고점 부분이겠죠. 이 정도까지는 저는 별 문제 없이 무난히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어떻게 찍히냐를 본다면 한 3분기 정도까지 내가 좀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17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하우스들 중에서 가장 목표가를 높게 찍은 게 한 1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도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한 17만원 정도 설정하시고요. 합리적인 목표가는 최소한 전고점 정도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매도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슈가 나오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주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